네,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수분열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 거예요. 감수분열. 자, 감수분열은 이쪽을 조금만 옮길게요. 좀 쓰기 편하게. 감수분열은 우선은 왼쪽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감수분열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감수분열에서 일어나는 세포는 다른 세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의 체세포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몸의 온몸을 대부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세포가, 체세포가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근데 이 체세포 말고 우리 생식세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생식세포. 생식세포, 말 그대로 생식을 위한 세포예요. 그래서 정자나 난자가 이 대표적인 예가 되게 되는데요. 정자나 난자처럼 자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해요. 그리고 체세포가 일어나는 것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던 것처럼,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생식세포 분열은 얘를 생식세포가 일어나는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감수분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체세포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감수분열은 그만큼 이 두 개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두 개의 분열은 다른 양상, 다른 형태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만큼 어디서 일어날까요? 맞아요. 생식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남성의 경우 정소, 여성의 경우 난소, 정소와 난소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와서. 자, 감수분열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체세포 분열처럼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DNA 양 물질, 필요한 물질들 두 배를 복제하고 준비하는 기관인 간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이어지는데 선생님, 그럼 체세포 분열은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자, 이 끝난 다음에 감수 분열에서는 또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 분열이 두 번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바로 자, 여기에 간기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한 다음 바로 다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분열이 두 번 연속. 자, 여기다 쓸게요. 자, 2회 연속 빨간색으로 씁니다. 2회 연속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얘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감수 1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감수 2분열이다 라고 해서 두 개 1분열, 2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간기 몇 번이라고요? 간기는 딱 감수분열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감수분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래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을 감수분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는 연속으로 2회가 분열을 해가지고 우리 결과만 먼저 얘기할게요. 결과를 보자면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염색체 수에 똑같은 구성의 세포를 두 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세포 수만 두 개야. 똑같은 세포 두 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감수분열은 딸 세포의 염색체 수가 감소해요. 얼마큼 감소하느냐? 모세포의 절반, 숫자로 표현하면은 2분의 1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감수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낸 어떤 모세포가 있다면 감수분열을 통해서 정자 혹은 난자를 만들게 되면은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그래. 절반만큼 줄어들어서 23개가 되게 됩니다. 23개.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염색체 수 똑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예외야. 왜냐면은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자, 보면 아래줄 볼게요. 암수 생식세포가, 암수 생식세포, 쉽게 얘기하면은 정자와, 꼬리 달려있는 정자와 커다란 난자인데, 정자와 난자가 결국에는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 때는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자, 두 개가 결합을 했을 때 염색체 수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 정자는 23개의 염색체 수, 난자는 23개의 염색체 수가 있어. 자, 두 개가 만나면 몇 개가 되니? 그렇지, 46개가 돼요. 자, 느낌이 오나요? 자, 바로 이 염색체 수가 절반인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얘네 둘이 만났을 때, 결합을 시켰을 때, 하나의 생명체가 됐을 때, 하나의 세포가 됐을 때, 이 자손의 염색체 수가 정상적인 부모의 염색체 수랑 똑같은 46개를 만들기 위해서, 46개는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예시지, 사람에만 속하는 예시입니다. 46개, 부모의 체세포와 똑같은 염색체 수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이 감수분열인 거예요. 이 결과 계속 자손을 만들어도 염색체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절반 만들고 두 개 결합해서 원래 모세포의 수만큼으로 염색체를 유지를 다시 시키는 거야. 그러면 세대를 계속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감수분열의 의미입니다.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감수분열의 의미야. 자,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다시 위로 가볼게. 감수분열. 이게 사실 말 뜻이 뭐냐면은 생식세포 분열인데 감소한다는 뜻이야. 감자가. 숫자는 염색체 수. 우리 본인 수가 뭐가 있겠니? 염색체 수밖에 없잖아. 염색체 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각각의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 생식세포를 절반만큼 만들어서 얘네가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 때 온전한 하나의 모세포만큼의 염색체 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감수분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감수분열의 그 개념과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체세포 분열할 때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 했니? 그래요. 체세포 분열에서도 각 단계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감수 분열에서도 각 단계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표에 활동지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각각의 단계들은 간기가 빠져있어. 간기를 왜 뺐냐면요, 어차피 체세포 분열의 간기랑 똑같아. 여기 있는 간기. 간기는 체세포 분열 간기랑 똑같아. 핵막이 존재를 하고요, 염색체가 풀린 상태인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때 간기 때 유전물질을 2배만큼 복제를 한다고 했어요. 옆에다가 하나만 좀 써줄게요. 자, 간기는 유전물질 곱하기 이만큼 하고요, 세포 분열 준비. 여기서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생식세포 분열이겠죠. 여기서 세포 분열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염색체 수, 감수 1분열, 2분의 있다고 했죠. 감수 1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감수 1분열, 염색체 수,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46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46개. 자, 전기부터 볼게. 전기에서는 감수 분열이 간기에서 전기로 넘어가면은 똑같아. 핵막이 없어지게 되고요. 핵막이 없어지고 방추사라고 하는 이 노란 색깔 옆에 보이는 거, 방추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기 때 염색사의 형태였던 게 이제 비로소 염색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근데 체세포 분열이랑 비슷한데 여기서 감수 분열에서는 좀 다른 특징이 나와요. 상동 염색체 접합이래. 상동 염색체 2개가 있으면 2개의 모양과 크기 같은 상동 염색체가 어떤 일이 나냐면은 2개가 붙어요. 이렇게 붙은 형태를 이가염색체라고 하는데요. 얘는 다른 말로 사분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기억 안 해도 못 해도 돼. 그냥 나오면은 이게 그런 뜻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이가염색체야. 염색체, 상동염색체 2개가 모양 크기 같은 상동염색체, 염색체 2개가 붙어 있는 한 세트다라고 해서 이가염색체라고 해요. 얘는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상동 염색체가 서로 2개가 붙어서 감수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진다라는 게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기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그럼 중기 때 뭘로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기 때 우리 항상 가운데로 갔죠. 자, 어떤 게 이동하냐면 우리 아까 만든 이가 염색체가 세포의 이렇게 중앙에, 가운데에 쭈루루루 이동을 해서, 방추사가 당연히 여기 때는 끌어주겠죠. 세포의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동을 하는 거는 방추사, 다음 가로에는 이제 방추사가 상동 염색체에 부착을 해서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게 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후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항상 후기 때는 양쪽에서 잡아 당겨줬죠. 후기 때는
분리가 됐는데 어떤 게 분리되냐면은 자, 이가 염색체였죠. 가운데 있던 게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붙은 거였잖아. 그래서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방추사에 끌려서 이렇게 쫙 당겨지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염색체 수. 바로 이때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거야. 자, 염색체 수가 반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말기죠. 말기가 되면은 그렇죠. 자, 말기가 되면은 이렇게 세포 질분열이 일어나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림 자체는 동물세포를 나타낸 건데 동물세포의 경우에 세포막 함입에 의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염색체가 다시 풀려서 핵막이 나타나게 되고 염색체는 염색사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감수 1분열 끝이에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수 맨 처음 시작할 때 46개였는데 하나의 세포에 존재하는 염색체 수 얼만큼으로 줄었나요? 그렇지. 자, 여기 그림상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였잖아. 네 개로 시작했는데 말기가 되니까 하나, 둘, 두 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염색체 수가 절반만큼 44개에서 23개로 절반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44개에서 23개로. 자, 다음 페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감수 2분열이 나와요. 감수 2분열. 각각 한 세포의 염색체 수는 23개에서 시작을 하죠. 자, 23개. 그림상에선 두 개만 나타낸 거야. 자, 두 개만 나타냈을 때. 자, 이때 전기 아까 특징 뭐라고 했어? 감수 분열 특징. 2분열의 때는 간기 없이, 자, 여기 보면은 간기 없이 바로 2분열 시작한다고 했죠. 자, 간기 없이 바로 2분열 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간기가 없다라는 말은 유전 물질을 두 배로 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한번 늘어났다가 반으로 나눴는데 다시 또 연달아서 바로 분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각각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 형태예요. 이거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았어. 자, 그 다음 중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그렇지. 중앙에 염색체가 별이 되고 후기 때는 그렇죠. 두 가닥의 염색 분체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된 하나의 염색체라고 했으니까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각각 나뉘어져서 각각에서 양쪽 끝으로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쫙 당겨지게 되고요. 이때는 염색체 수 보시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염색체가 염색 사의 형태로 바뀌면서 얘를 담아줄 그릇인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아까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바뀌었죠. 그러면 두 개의 세포가 다시 또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총 4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처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염색체 수가 23개에서 23개로 그대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1분열 때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46개에서 23개로 제2분열에서는 감수분열 2분열에서는 23개 똑같은 수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감수 1분열, 2분열 되게 비슷한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가 염색체라는 게 등장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간기 없이 바로 2분열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활동지 프린트 5번을 보시면 되는데, 자, 체세포 분열 DNA 복제, 간기 때 복제한다고 얘기했었죠. 언제? 한 번 분열할 때 한 번 간기에서 복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전 물질이.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 전에만 있는 간기에 한 번만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 횟수, 체세포 분열 몇 번이야? 바로 그쵸, 한 번이죠. 감수 분열은 연속 2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상동 염색체 접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가 염색체를 얘기한 거예요. 이가 염색체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만들어진 구조물인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냐? 체세포 분열에서는 안 나타나요. 얘는 감수 분열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감수 1분열 전기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열의 결과 딸세포를 볼게요. 딸세포.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동일한 두 배로 복제했다가 다시 절반만큼 나눠지니까 똑같은 딸세포 두 개가 형성이 되는 반면에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1분열 더 줄어든다고 했지. 그래서 모세포랑 비교를 했을 때 절반인 딸세포가 몇 개예요?
자, 두 개라고 헷갈리면 안 돼. 분열 두 번 일어나니까 네 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찹쌀떡을 한 번 찢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한 번 또 찢는 거야. 몇 개가 돼? 네 개가 되죠.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네 개가 되게 됩니다. 자, 체세포 분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보통 고등한 식물에서는 키가 클 때나 재생, 상처 났을 때 회복하는 재생이 일어나고, 단세포, 자, 단순한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애들은 생식, 번식의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감수분열은 우리 고등한 생물체에서 생식 세포를 만드는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정자 23개, 나 난자 23개를 만들어서 두 개가 만났을 때 부모랑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 46개를 만드는 것을 46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자, 감수분열, 체세포 분열만 먼저 익히시면은 감수분열 굉장히 쉽습니다. 체세포 분열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감수분열 각 단계 특징들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길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